자, 이번엔 야당이 무제한 토론까지 하면서 반대한 국정원법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뭐가 쟁점이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개혁 법안이라고 꼽아왔던 건데요. 법안은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은 컸습니다. 먼저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어떤 말을 내놨는지부터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권력기관이 개편되면 치안, 정보, 국정원의 대공 수사 및 서민이 관련된 대부분 사건 수사에 있어 사실상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가진 영화 1987에서보다 더 막강한 공룡 경찰이 될 것이다. 국정원이 인권기관 그리고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기관, 그러면서 국가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만드는데 목표가 똑같다면 그런 기준에서 가자는 겁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갖고 지금 무제한 토론을 하시는 겁니까? 토의의 출발점이 대공수사권, 즉 북한의 간첩을 잡자는 것인데 북한의 간첩을 잡는 일, 이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잡겠느냐, 뭐가 최선의 방책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무조건 이관을 한다, 밖으로 꺼낸다. 북한의 간첩을 잡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냐부터 따져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지금 현 상태로서는 국정원에 보여서 현저히 떨어질 수 있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도 오랫동안 간접 사건을 공동으로 국정원과 담당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수사 인력을 전문화하고 수사 업무의 독립성을 갖다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쟁점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옮기는 맞습니다.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제 간첩 잡는 일은 아예 경찰로 넘어가는 건가요? 경찰이 한다. 네, 이 국내 파트는 이미 없어졌지만 네.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수집 분석 영역은 아예 없애고 국내 정보를 전담하는 조직 부서를 만들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네. 그럼 국정원은 뭐 하느냐? 대북 업무를 하긴 하는데 네.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량에 집중한다. 네.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첩하는데 이 부분이 3년 유예 조항입니다. 직시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경찰도 경찰대로 또 역량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정원의 정보는 국회의 정보위가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국회에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지금 민주당이 이걸 추진을 그렇죠. 했던 건데, 네. 원래 이제 경찰은 간첩을 잡는 역량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간첩을 잡는 역량은 사실은 국정원이 애초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던 권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계속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굳이 이번에 바꾸게 된 가장 네. 직접적인 이유를 든다면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 관계도 많이 변경됐고 그동안에 휴민트, 간첩이 사람이 오가는 것보다도 주로 시긴트, 정보를 분석하는 일들이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국정원은 지금도 국내 간첩을 잡다 보니 최근에도 이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네. 이게 주로 공안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간첩 혹은 간첩과 연루된 엄한 사람들을 인권 침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히려 경찰이 대공 수사를 해도 국정원의 역량을 가져간다면 마찬가지 일은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좀 비밀스러운 폐쇄 조직인 국정원이 하는 것보다는 경찰의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3년 유예된 동안 국정원의 노하우를 경찰이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국정원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돼 왔지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문제점 많이 지적돼 왔잖아요. 인권 유린한다는 지적도 받고 그랬고요. 예. 그걸로 간다고 지적은 해서 많이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찰은 가장 큰 그러니까 경찰과 국정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경찰은 어디서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민들도 늘 간주가 됐고 국민들의 어떤 인권 의식 같은 것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거처럼 경찰이 폭주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국정원은 지금도 어디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원 수도 비밀입니다. 직원 수도 비밀이고 그야말로 음지에서 예산도 일하고 비밀.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중앙정보부에서 뭐 안기부 이런 이름을 거치는 동안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과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사실상 대공 파트와에 있어서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서 억울한 사례들도 꽤 많이 만들어.
만들어냈던 게 국정원의 과거고 경찰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수사권을 가져오지만 경찰의 힘 자체도 지금 나눠놓는 방향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걸 남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다. 상대적인 겁니다. 네, 상대적인 그러면 자 경찰을 좀 민주적으로 네.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국정원법을 반대하고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만 네. 이 공수처법 통과 전에 경찰청법이 먼저 통과됐어요. 네. 이 내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경찰이 최소한 두 개로 분리됩니다. 네.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는데 네. 국가경찰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국가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고 네. 자치경찰은 우리가 생활 편의와 관련된 아주 생활 밀착형 이 어떤 정상적인 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건 이제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치경찰은 경찰청이 관할하지도 않아요. 지자체에 경찰관리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이 됐고 수사경찰은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가 필요한 경찰 업무를 또 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상당히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는데 여기에 이제 3년 후에는 대공수사도 하나 추가되게 되겠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이 되면서 또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가 생기는 이 세 개의 조직의 유기적 관계와 균형이 가장 공권력 분산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번엔 공수처법 개정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 프로에서 많이 다뤄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실 텐데 그동안 야당의 비토권 때문에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이 비토권이 무력화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사실상 무력화됐죠.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사실 있었어요.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뜨거웠던 게 정계특위가 있고 사법개혁특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비토권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는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위성정당들 나오면서 도로 양당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7명 중에 6명이라고 하는 거부권을 주는 건 현실적으로 이걸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상황 수준이기 때문에 3분의 2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10년 이하, 10년 이하였는데 이제 7년 이하로 조금 그럼 완화시켰다. 풀이 이제 좀 더 많아지게 되는 아무래도 거네요.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국민들 또 다른 관심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했던 대로 올해 안에 이게 출범 가능한가라는 네.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네. 후보자를 추천을 했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뽑는 건지 아니면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 입장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10명 후보 중에 한 분이 또 사퇴를 해서 9분이거든요. 네. 이 중에 사실 5표를 받은 2분이 있습니다. 네. 뭐 김진욱 이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라든가.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기존에 있던 분들 풀을 9명을 대상으로 기존 추천위원 7명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고요. 법 개정 이후에. 또는 필요하다면 추천위원을 한번 뭐 교체하거나 또는 후보들을 더 물색해서 추가해도 상관없다. 이게 민주당 입장인데 지금 이 여기에 대한 키는 또 이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존의 7명 중에 5표를 얻은 2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안 될까? 야당이 이미 비토한 인물이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법제도적 근거는 이제 일단 야당의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진행될지는 민주당도 야당과 조금 수기를 거쳐봐야 될 텐데 지금 야당은 뭐 전혀 이 본인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보이콧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추천위원 2명을 빼고 이 국민의힘이 선임한 추천위원 2명이 빠진 와중에 5명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후의 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뽑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갖춘 사람인지 그걸 검증하는 맞습니다. 과정, 그걸 국민들한테 그거를 보여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